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겨울 깊이 들어가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한가하신가요? 작년 11월, 12월이 그 전해보다는 좀 더 바빴고요. 네. 근데 이제 바쁜 거에 비하면은 그 은행 융자들의 이제 아직도 그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것이 크로징까지 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뭐 예전 같으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 서브프라임 시기에는 뭐 수입에 관계없이 네. 스테이러스에 관계없이 정말 아무나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수요를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의 수요는 집을 팔려나가는 숫자라든가 속도라든가 양은 뭐 근 15년 이래 최고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00년도까지를 다 훑어봐도 가장 그 주택이 많이 팔렸다는 2005년, 6년, 7년도 1월 달과 비교해서도 금년도 1월 달이 훨씬 많은 숫자가 팔렸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주택 매매 속도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 6, 7년도 대비 아마 한인 사회의 바잉 파워, 셀링 파워는 글쎄요. 뭐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회사 같이 이제 이렇게 인원이 많은 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통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저희들이 많이 이제 간주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가장 수요 많았을 때 대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렇군요. 예. 한인 인구는 그 당시보다도 더 늘었는데 네. 집을 살 수 있는 그 바잉 파워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유는 뭐 아주 역시 간략하게 융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융자 하도 까다롭고 이제 한인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세금 보고를 100% 잘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작년, 재작년보다는 뭐 금년이 훨씬 낫고요. 작년에서는 뭐 그 전해보다는 낫고요. 이렇게 네. 점점 더 이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우리 저 한인 교민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를 좀 더 성실하게 하셔서 그렇죠. 이 바잉 파워를 늘리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 이제 그것이 사실 가장 현명한 거거든요. 매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매상은 제대로 가되 비용을 약간 늘리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금을 어차피 절약하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죠. 그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대신 매상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바잉 파워가 줄어든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성실 보고, 그래서 사실대로 보고하는 게 나중에 그 팔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바로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테리야끼 매상이 한 1,000불 정도 매상이었다. 그러면 네. 한참 경기 좋을 때는 1매상 곱하기 몇 배 해가지고 한 20만 불 어라운에 이제 매매가 됐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그 1,000불 매상이 예전보다 한 15%에서 20%까지도 프리미엄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같은 매상으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셨던 분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그렇죠. 것이. 네. 주택도 숏세일이 있듯이 이 비즈니스나 프로퍼티도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매매 가격은 내 매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물론 기본이지만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을 때는 서로 상호 경쟁하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 경쟁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그대로라고 치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가장 그 비즈니스 가격이 지금 타격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기도 아직 100%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이 노비자가 오히려 이 한인들 우리의 비즈니스 가격 형성에는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런 면이 있군요. 네, 왜냐하면 예전같이 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미국 내에서 몇 개월씩 머무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걸 받으려면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 오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가 워낙 까다로웠기 때문에 네. 결국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E2 비자라는 거를 많이들 신청해서 받으셨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냥 3개월씩은 오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머물렀다 돌아가시고, 또 금방 1, 2개월 있다가 또 돌아와서 3개월 있으시기 때문에 E2 비자를 신청하시는 이유가 메리트가 없어졌군요. 조금 줄어들었다. 뭐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E2 비자를 갖고 계시면 자녀분들이 만 21살 미만까지는 영주권자와 혜택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립학교라든가 네. 공립학교를 가면 다 그 대우를 받는데, 어쨌든 지금 그 필요성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를 반드시 사야만 하는 E2 비자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것이 지금 이제 비즈니스 가격을 약화시키는 이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런 두 번째는 측면이 있군요. 네. 미국 경기가 뭐 예전만큼 이제 부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 영향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2015년 1월 달, 지난달이죠. 주택경기 동향주 한번 봐주시죠. 예, 우선 금년도 1월이 아까 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연례 한 15년 이래 가장 최고의 실적을 보였다. 네. 심지어 2005, 6, 7년도에 초호황 시기보다도 오히려 금년 1월 달이 훨씬 더 많은 주택이 매매가 됐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의 매매 건수는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융자 조건이라든가 구매력 부족이 이제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수치로 나와 있는 거를 잠시 보신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리스팅이 작년도 1월보다 금년 1월이 무려 11%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작년 겨울부터 여름과 가을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2014년, 15년 겨울 시즌이 혹시나 좀 주택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나오는 속도보다 팔려나가는 속도가 거의 10% 이상이나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은 약 10% 정도 작년보다 오히려 속도가 빠르다. 네. 결국은 이제 주택을 매매하실 분들 중에서, 매매라는 건 이제 팔기도 하고 사기로 하는 것도 매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시죠. 일단 시장에 바이어들은 많고, 물론 한인 바이어보다는 외국 분들입니다만은 매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놓으시는 게 적기고요. 네. 바이어 분들도 좀 더 요즘 같은 시기를 좀 물론 매물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게 꼭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네. 늘어날 기미가 그렇게 보이질 않고 있고, 현재 주택 이자율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30년 이자 고정이자가 3.81, 3.82 이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이자라는 거는 항상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같이 쌀 때 여력이 되시면 지금 같을 때는 주택을 매입하시면 이제 좋을 시기고요. 요거를 카운티별로 현재 나와 있는 리스팅을 저희가 좀 훑어보면, 킹 카운티가 작년 1월이 아마 2.5개월치 정도 남았는데, 예. 금년 1월이 2.1개월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 정도 이미 리스팅이 줄어든 거고요. 그러네. 스노우미시 카운티 같은 경우도 3.5개월치가 남았었는데 작년 1월이, 금년이 2.8개월. 피어스 카운티도 4.3개월 남았는데 3.8개월. 거의 뭐 한 20% 이상씩은 다 인벤토리가 줄어드는 거죠. 네. 이 현상이 앞으로도 지금 2월도 마찬가지고 3월, 4월이
그렇게 호전될 기미가 쉽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앞으로도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저희가 이제 좀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제 이 중간 가격, 메디안 프라이스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면 주택 가격이 얼마 정도 상승을 지금까지 했구나를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21개 카운티를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1년 전 대비해서 9.4%가 올랐습니다. 네. 그 9.4% 중에서 싱글 패밀리 홈, 단독주택의 경우에 약 8.7%, 콘도미니엄이 무려 13%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오히려 콘도미니엄입니다. 주택 가격이 시애틀 지역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었을 때 평균 하락률보다 콘도미니엄 하락률이 훨씬 컸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상승률을 보면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콘도미니엄의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군요. 네,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예, 이것이 앞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거를 반증을 해주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킹 카운티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약 6.9%가 상승을 했고 가장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는 곳이 스노우미시 카운티입니다. 스노우미시 카운티는 작년 1월 대비 금년 1월이 무려 17%나 상승을 했어요. 네. 2% 이런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저희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아주 급격한 상승이기 때문에 스노우미시 카운티, 킹 카운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스노우미시 카운티의 그 주택을 찾으신 분들께서는 좀 더 빨리 서두르셔야 다만 얼마라도 더 쌀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을 사실 때 항상 융자 문제, 하도 까다롭게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지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 융자를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융자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비즈니스 융자는 SBA 융자하고 커머셜 융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 네. 그 한인 사회에서 이 비즈니스 융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더 스몰 비즈니스를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융자에 대해서도 좀 상식을 좀 갖고 계시면 그렇죠.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융자가 좀 더 유리하겠구나. 물론 각 은행의 융자 담당자들이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소개도 해주십니다만 내가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그분들하고 상의하시는 거하고 여기는 뭐 부동산 에이전트부터도 포함됩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의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받아들이는 속도에 그렇죠. 이해도나 이런 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우선 이 SBA 융자하고 이 커머셜 또는 컨벤셔널 융자라고 하는데요. 이 두 융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SBA 융자는 소위 얘기하면 정부 기관에서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이 보조라는 게 돈을 꿔준다는 게 아니고 보장을 해주는 거죠. 전체 론 금액의 70 내지 80% 정도를 정부 기관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쉽게 안심하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대신 이 커머셜 또는 컨벤셔널 융자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은행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융자 여부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일 수가 있죠. 아하. 예, 다만 이제 기간과 또 융자 비용과 또는 그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이거를 이제 조기에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데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SBA 융자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 리파이낸싱을 하신다든가 이런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커머셜 컨벤셔널 융자는 이제 전체적인 텀 자체는 20년, 25년 이렇게 장기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5년마다 재융자 개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마다 어느 정도 그 융자 비용이 들어가고 재산정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은 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보셔야 되지만 다만 SBA 융자에 해당이 되시려면 해당 비즈니스가 이건 건물을 사실 때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내가 사려고 하는 프로퍼티에서
최소한 51%를 점유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시면 as low as 이게 이제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표현이긴 합니다만 최저 15%까지 다운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경우에는 뭐 이 다운페이하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크레딧 이션 이런 부분이 아주 극상층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의 SBA 이용자는 한 25% 정도 다운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네. 커머셜 융자는 이제 이 다운페이가 조금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쌈짓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 좀 해지, 그러니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그 이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피만으로 본다 그러면은 SBA 융자가 오히려 비쌉니다. SBA는 이제 여러 가지 개런티를 받기 위한 페이퍼워킹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피가 조금 다만 얼마라도 조금 더 비싼 게 통상적인 거고요. 네. 컨벤셔널 융자보다는. 또 하나 또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SBA 융자 같은 경우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통상 이제 한 3년을 이제 기간으로 해서 첫 해에 바로 갚아버리면 5%, 두 번째 갚으면 3%. 세 번째 갚으면 1%. 이렇게 1, 2, 3년에 걸쳐서 5, 3, 1%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거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살 때, 내가 건물을 살 때 내가 이 현재 비즈니스와 건물을 몇 년 정도 내가 운영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주택을 사실 때 융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고르실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페이먼 자체가 30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더 낮추기 위해서도 주택융자 중에서도 페이먼은 30년으로 나가지만 앞쪽에 고정을 뭐 5년을 하느냐, 7년을 하느냐, 10년을 하느냐, 또는 3년이나 1년을 하느냐 이런 기준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구매를 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롱텀으로 보유하실 예정이시라면은 SBA 융자가 좀 더 유리한 편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숏텀으로 갈 수 있다. 내가 딴 데를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빨리 매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커머셜 융자로 가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융자가 있을 땐 SBA 융자를 받을 것이냐, 커머셜 융자를 받을 것이냐,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이자율과 기간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려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프라임 레이트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듣는 소리죠. 예, 이 프라임 레이트의 구성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여태까지는 아마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그냥 은행에서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인은이라는 은행이 있고 여기는 이제 FRB라고 이제 표현하죠. 네. 중앙 지분 준비위원회. 네. 그래서 이제 FRB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일반 커머셜 뱅크로 빌려줄 때 0.25%의 지분 준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0.25%의 이자율을 네.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통상 비용이 약 3%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커머셜 뱅크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0.25%와 은행의 비용 3%를 합친 3.25%가 1차적인 프라임 레이트 되고요. 그렇군요. 거기에서부터 은행의 마진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임 플러스 2, 프라임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은 은행의 마진율이 2%냐 3%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네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다음에 은행이 거의 대부분 융자를 하게 되면 그 융자 증서를 20년, 25년, 10년까지 이렇게 갖고 있질 않습니다. 네. 돌아서면 팔아버리거든요. 그 은행 노트를요. 그래서 그 증서를 팔기 때문에 이 또 팔 때 또 그걸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증서 자체가 20만 불짜리 증서
증서면 이거를 팔을 때는 뭐 18만 불, 17만 불, 뭐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할인해서 파는 테크닉들을 서로 구사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거를 마진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인해서 팔 때 오히려 손해가 나는 현상이 나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피도 적용을 시키고 또 이런 거에 대한 할인해서 팔 때를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프라임 플러스 몇 % 이렇게 이제 기준율들을 많이들 정하고 있죠.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융자가 유리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좀 짧은 기간에 갖고 계실 거면 커머셜 융자도 나쁘지 않다. 네. 아까 5년 얘기하셨죠? 예, 3년 말씀드렸습니다. 3년 안짝에 파실 때는 항상 SBA 융자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내가 이거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커머셜 융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은행 담당자하고 꼭 SBA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피도 SBA가 다소 조금 비쌀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페널티도 3년 안에 팔면은 부과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커머셜 융자를 너무 겁을 내시거나 아니면 너무 기피하시거나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단기간 융자는 이제 커머셜 융자가 더 좋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자, 향후의 이자율 동향 좀 한번. 모기지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3, 4분기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미국의 경기가 나아지면서 내년 그러니까 즉 2015년도 1, 4분기가 끝나고 세컨 쿼터부터는 2, 4분기부터는 이자율이 오를 전망이다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또 이자의 인상 시기 자체를 조금 더 늦추는 듯한 그런 발언과 행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호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럽, 아시아, 네. 또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 전부 다 엉망들이거든요. 지금 힘든 때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독야청청이라고 표현드려야 될까요? 네. 그냥 혼자서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경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2008년에는 또 미국이 먼저 무너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도 섣불리 미국 경기를 지금 끌어내리지 못하는 이거를 잘못 끌어내리면 그나마 미국 경기가 살아서 유럽 경기나 아시아 경기를 조금씩이라도 끌어가는 맛이 있는데 세계 경기를 그렇죠. 미국 경기를 이것이 좀 아직은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씩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려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미국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싼 이자율 때문에 그 아시아나 유럽으로 빠져나갔던 미국 달러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시아의 증시라든가 유럽의 증시라든가 그쪽의 경기는 더 나빠진다는 상황이 오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단순히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 경찰이기도 하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예. 자, 여러 가지 오늘은 부동산인의 입장에서 융자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뉴스타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죠. 저희들 본사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